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채입니다. 오늘은 이미 제목에서부터 아셨겠지만 제가 생애 첫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튜브를 검색하니까 실제 다한증 수술에 대한 후기는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저처럼 다한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다한증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자면, 다한증은 땀 과다증이라고 해서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손, 발,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현상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런 다한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겨드랑이에도 나지만 손과 발에 엄청 땀이 많이 나는 그런 다한증이었습니다. 그럼 이 다한증은 왜 생기냐 하면은, 이거는 유전적인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저희 오빠도 그렇고 다 다한증이 있어요. 손과 발에 둘 다 엄청 땀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제 수술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손에 땀이 너무 많아서 막 친구들이랑 쎄쎄쎄 하거나 수건 돌리기 놀이하면 이렇게 손 마주 잡잖아요. 그럼 친구가 이렇게 잡고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한 적 진짜 많거든요. 어렸을 때는 또 어리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제 손 만지기도 싫어하고, 심지어 시험을 볼 때는 긴장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땀이 더 나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막 줄줄줄 이렇게 팔목에서 막 흘러요.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팔목을 따라서 흐르는데, 이 경우에는 막 시험지도 찢어지고 심지어 OMR 카드가 번진 경우도 있었어요. 저처럼 다한증을 겪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뭘 만져도 그렇고 누군가랑 손을 잡기도 힘들고,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젤네일을 한다거나 카페 알바를 하거나 할 때도 이 손 땀 때문에 손을 엄청 자주 씻어줘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다한증 수술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고등학생이니까 대학생이 되고 나서 보자. 지금은 이럴 수 있지만 나중에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성인이 되고 나서 보자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그때는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해서 막 인중에 막 이렇게 흐를 정도로 난다,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불편하더라도 차라리 손에 땀 많이 나고 발에 땀 많이 나고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수술하게 됐냐 하면은, 최근에 그 아빠 지인분께서 다한증을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부작용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었고 한 3, 4%밖에 안 되니까 해도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그냥 그런 얘기 들었어요. 수술을 하고 싶었었던 게 은연중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까? 그리고 여름이 오면은 진짜 불편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이 오기 전에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한증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과정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써왔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진료 진단서를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떼었어요. 이 진료 진단서를 떼서 제가 수술 받기로 한 큰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진료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흉부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그 후에 피검사나 소변검사, 자율신경계 검사, 뭐 엑스레이 이런 거 등등등 해서 한 6가지 정도를 검사를 받았었어요. 검사 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통해서 다한증 수술이 적합한지 아니면 뭐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러 갔었고, 그때 당시에 전형적인 다한증 증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다한증 수술을 일정을 잡습니다. 선생님께서 손을 할 거냐, 겨드랑이를 할 거냐, 발을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저는 손, 발에 둘 다 땀이 많았는데도 발은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고, 저는 손만 하겠습니다.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손만 하겠습니다 했고,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찾아보니까 발 다한증은 재발할 확률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은 아예 제외시켰고 손 다한증만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입원하고 나서 다음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입원한 당일날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어요.
대신 12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약간의 팁이라면 물을 많이 마셔주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수술하고 나서 목이 너무 바짝바짝 말랐어서 물을 충분히 미리 마셔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수술 전에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기신 분들은 양갈래로 머리를 묶어야 돼요. 양갈래로 묶어서 나중에 이렇게 캡 같은 거? 비닐캡 같은? 그런 걸 쓰거든요. 그다음에 겨드랑이 제모가 잘 되어 있는지 여쭤보세요. 그래서 겨드랑이 제모도 미리미리 다 해놔야 됩니다. 겨드랑이 제모를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한증 수술은 교감신경 절제술이라는 수술이에요. 제가 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자세한 건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더더더 자세한 거는 그냥 네이버에다가 교감신경 절제술 치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손 다한증 수술은 교감신경 절제술이고 요거는 겨드랑이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양옆에 겨드랑이에 2개씩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드랑이 제모는 필수입니다. 저는 오전 8시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 30분 전에 필요한 링겔 같은 거 꽂고 제가 어떤 수술을 할 건지 선생님이 이름이나 이런 것 간호사 선생님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고 흔들리는 이가 없는지 여쭤보시는데 수술 중에는 입에다가 관을 넣어서 호흡을 하게끔 한 다음에 수술이 진행이 되니까 이 관을 넣을 때 이 이가 부딪히면서 이가 깨지거나 이렇게 다칠 수가 있대요. 이가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 없는지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저는 수술방에 가서 수면 마취를 했는데 선생님이 마취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인공호흡기 같은 거 있죠. 요렇게 생겨서 이렇게 관 달려 있는 걸 요거를 입 앞에다가 요렇게 대셔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심호흡을 계속 쉽니다. 이렇게 쉬는데 5가지 샜는데도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안 가지? 이러면서 하다가 6, 7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블랙아웃이 되면서 그 뒤로는 제 기억이 없고 갑자기 환자분 수술 끝났습니다 이러고 깨운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때 깨어나고 나서 아 수술을 이미 다 끝났구나 이렇게 끝났었고 그래서 그런지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섭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은 대략 1시간 정도 걸렸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게 수술 끝나고 직후 4, 5시간이 제일 헬이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제가 기흉이 있어서 관 1개를 달고 나왔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취가 서서히 풀리면서 이 폐 부분이랑 수술했던 이 양옆 겨드랑이가 아프더라고요. 일단 양옆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칼에 베인 느낌으로 면도로 이렇게 털 깎다가 쓱 비릴 때 있잖아요. 딱 그런 따끔따끔한 느낌으로 아팠었고 제일 힘든 게 폐가 너무 아파요. 명치랑 요 부근깨가 진짜 아프거든요. 가슴 운동이나 등 운동을 많이 한 날은 여기 깨가 되게 아프잖아요. 잘못 움직이면은 그 부분이 아픈 것처럼 되게 아팠었고 또 비유를 하자면 가슴팍을 누가 팍 때린 다음에 여기가 헉 하고 아픈 게 이제 좀 계속 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아, 이러고 아파했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기흉이 뭐냐 하시면은 이 폐에 공기가 남아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 수술이 폐에다가 그 공기를 주입한 다음에 폐를 쪼그라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양옆으로 들어가서 잘라내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 폐 쪼그렸던 거를 공기를 빼면서 쭉 다시 늘려줍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공기가 좀 덜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이 기흉이 생기니까 여기에다 관을 하나 꽂고 글로 아마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제가 의사 선생님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흉이 생기는 게 그렇게까지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랬었고 이런 기흉은 안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그 공기가 남아 있어서 그거를 빼주려고 관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쪼그라뜨린 폐가 잘 펴지도록 숨을 잘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심호흡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심호흡을 할 때마다 솔직히 아프고 또 심호흡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가슴을 펴서 숨을 쉬어주려고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호흡법 아시죠? 이렇게 해서 가슴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방식으로 좀 더 심호흡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잠깐의 몇 분 동안 너무너무 아파서 진통제 언제 놔주냐고, 진통제 좀 빨리 놔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아플 때는 꼭 진통제를 맞으세요. 참은다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꼭 아프면 진통제를 맞아서 좀 나아지는 게 훨씬 훨씬 좋아요. 제가 진통제 좀 놔달라고 계속 막 진통제 좀 놔주세요 막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저혈압 있냐고 하셔서 약간 있다고 하니까 이 혈압이 자꾸 떨어지니까 한번 봐가면서 진통제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병실 올라가서 진통제를 또 맞았습니다. 이러고 나서 한두 시간은 괜찮아서 막 제가 사진도 찍어 놓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왼쪽 가슴 쪽이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누가 왼쪽 가슴을 막 쥐어 짜는 것 같고, 여기가 움직일 때마다 막 너무 아프고 뭘 할 수가 없고 왜 나무 하나 박혀 있는 느낌? 그런 식으로 자꾸 아파서 제발 진통제 놔달라고 해서 또 진통제 한 번 더 맞았습니다. 근데 이때 왜 아픈가 했더니 제가 이쪽에 기흉이 있어서 관을 하나 꽂아놨잖아요. 그 관이 좀 깊게 꽂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술이 끝난 지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였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찍어보자 하셔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갔었거든요. 하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폐가 다 잘 펴졌고 공기도 다 잘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흉 때문에 꽂아놨던 관을 이제 제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제거할 때 진짜 약간 이렇게 안에 꽂혀 있는 것 같거든요. 한 여기까지. 그럼 이거를 쫙 뽑아요. 쫙 뽑은 다음에 여기에다 스테이플러를 쫙 꽂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안 아팠어요. 생각보다. 너무 긴장을 했는데 긴장한 거 치고는 별로 안 아팠습니다. 이제 요거를 빼고 나서는 제가 밥을 먹었는데, 밥을 당장 물도 안 먹어서 바싹바싹 이 마른 목에다가 뭘 먹을 수가 없어서 누룽지를 먹었어요. 처음에 물을 좀 마시다가 누룽지를 먹었더니 그 기흉 때문에 꽂아놨던 관을 빼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여기 폐 있는 쪽만 조금 숨쉬기가 가쁜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몸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쯤 됐을 때는 딱 수술한 지 한 5시간? 4, 5시간 정도 딱 지난 시점부터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2, 3시간 지나고 나서 또 2차 엑스레이 찍습니다. 이제 여기서 관을 뺐으니까, 튜브를 뺐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 혼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왔는데, 이제 선생님 괜찮다고 퇴원해도 된다 해서 이렇게 수술은 끝났습니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첫날은 이 폐랑 목구멍이 아프고 목소리가 살짝 갔더라고요. 목소리가 왜 가고 목이 왜 이렇게 깔끄럽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마 목에다가 이렇게 관을 집어 넣어서 호흡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목이 아팠던 것 같고, 이틀째 때는 이제 폐는 괜찮았어요. 폐 이제 숨 쉬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었고, 이 목구멍이 가끔 아프면서 기침도 자주 하고 재채기 하거나 기침할 때는 조금 아픈 정도? 그래서 이틀째 때는 전혀 일상에 문제 없고, 만약에 수술 계획 중이시라면 한 3일 정도만 딱 있으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일째 때부터는 감기에 걸렸어요. 좀 독감 같은 거? 감기 몸살이 걸렸어가지고 좀 몸 상태가 안 좋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일주일 내내 거의 내리 잠만 잤거든요. 아마 그때 처방해주신 진통제가 좀 잠이 올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주에는 실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그 자국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4군데 이제 있잖아요. 4군데 중에 한 군데만 실밥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3군데는 스테이플러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냥 선생님이 뽑아주셨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술 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 과정을 하는데 3, 4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단위로 뭐 진료 진단서 받고, 그 다음에 진료 받고,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수술 효과죠. 이 수술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수술 직후부터 나타나는데,
수술한 직후 일주일은 진짜 손에도 땀이 안 나고요. 발에도 땀이 안 나고 겨드랑이에도 심지어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했는데 어떻게 다 안 나지?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산책도 좀 하고 가볍게 사이클 진짜 가볍게 1시간 정도 타고 이랬는데 그러면 땀이 진짜 찌끔찌끔 나는데 어디에 나나 했더니 제가 등이랑 등도 아랫등 브라 부분의 경계로 아랫등에서 먼저 나고요. 그 다음에 윗등에서 납니다. 그 다음에 배 쪽이나 아니면 이 엉덩이 밑에서부터 뒤쪽, 무릎 뒤쪽이 좀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한 3주차째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나는 쪽은 등이랑 상체에 좀 더 많이 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리 뒤쪽. 대부분 저는 뒤쪽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 쪽에 좀 나고. 손은 아예 안 납니다. 손은 지금도 안 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땀이 나면 땀이 나기 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만 날 뿐이지 손에 땀은 안 납니다.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지금 3주째인데 난 적은 없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납니다. 발에 좀 다한증처럼 발에 땀이 날 때가 있는데 그 빈도수가 열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안 나고 저는 겨드랑이는 지금까지 한 번인가? 겨드랑이는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술 후 상태에 대해 정정이 좀 필요해요. 제가 30도 이상의 완전 여름 날씨에 외출하니까 등부터 시작해서 허벅지까지 땀이 흐를 정도로 나더라고요. 대신 손이나 겨드랑이, 팔 쪽은 안 났어요. 손에서 나야 할 게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땀이 줄줄줄 났는데 촬영 후 이틀 뒤에 처음 안 사실이라서 이렇게 따로 추가를 합니다. 엄청 더울 때는 물티슈나 수건을 챙겨 다니면서 좀 닦아야 될 것 같고 땀이 많이 흐를 걸 대비해서 땀 자국이 티나는 회색 옷 같은 거는 피해야 할 듯해요. 아무래도 아주 더울 때는 확실히 이 보상성 다한증 때문에 등이나 다리에 땀이 무척 많이 났어요. 이거는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 전에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수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다한증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너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사람마다 그래도 다 다르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심에 고심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생각도 있어서 하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고심을 해보시고 진료 받아보시고 수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현재 흉터는 거의 점으로 밑에 3개, 위에 3개 있거든요. 처음에는 점이 딱 4개 있었는데 스테이플러가 뜯어지면서 점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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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양쪽에 6개씩 점이 있고 근데 흉터가 많이 남을 것 같진 않아요. 흉터가 진짜 작기도 하고 약을 잘 발라주고 있는 상태고 아직은 자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손 다한증에 대한 교감 신경 절제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제가 수술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수술 후의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한증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겪고 있었던 분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렸던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제 이 다한증 수술 후기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추천과 비추천을 생각하면 추천드리고 다한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볼게요. 안녕.